만약에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전 세계로 이주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주 당시에 집에 한 채만 있어라, 팔 때 집에 한 채 있어라, 거주 보여를 안 따지마. 2년 내에 파는데 신분은 비거주에 하더라도 해줘라. 그건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거주로 해서 무조건 아니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건 폐지됐어요. 2022년 12월 16일 삭제했어요. 장기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을 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 안 해도 좋다. 근데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2020년 12월 16일 날짜로. 부칙에서는 그 전에 거라고 한다면 그대로 인정해줘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자의 소정인 경우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안 살아뒀지만 최소 2년은 살았어라. 2년은 보유를 했어라. 그럼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주택이 복합주택이면 어쩔래? 그럼 원론적인 거예요. 주택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적다면 그렇지 않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뒤집어 생각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적으면, 같으면 주택은 비과세 해주지만 상가와 부수를 비과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근데 이게 하나 또 말썽이 또 났어요. 160도로 개정을 했죠. 뭐라고 개정했어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데 다음같이 계산해라.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분의 양도가만의 10액을 대입해라. 근데 가로수에 써놨죠. 주택 외에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부수에 포함하여 뭐한다? 안 해주겠다. 그럼 복합주택의 복합용도의 주택 이의 용도는 뭐해라? 목적물이도 뭐해라? 과세를. 네. 그래서 혹여 고가주택의 취득가를 모른다면 환산가를 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14조 2에서 뭐라고 있죠?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 후 5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환산가 또는 감정가를 쓰게 되면 반드시 뭐를 해라? 환산가에다가 5%를 가산세를 부과해라. 근데 거기 말썽이 났어요. 그 집이 고가주택인 비과세금 충족한 주택이에요. 그러면 9억,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5%를 적용하라는 얘기냐, 전체 환산가에 5%를 적용하라는 얘기야. 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그러니까 안 입고 오지 마라. 근데 거기 하나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증축된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한 경우만 증축 건물에 한다고 했어요. 이게 증축이 신규 당초 면적이 이 정도인데 요것이 85를 말하는지 요걸 다 더해서 85를 말하는 건지가 불명확해요. 그러나 그 조문에 내려가 보면 5% 적용 대상은 누구만 적용해줘라? 85를 초과한 것만 적용을 해요. 한 것만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축된 건물의 면적은 기존 걸 더해서 85를 판단하시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요거 더해서 요것이 81이라고 봅시다. 이거 6이라고 봅시다. 그럼 6에 대해서만 5% 가산세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된 부분을 포함해서 85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의 부수는 무한대로 안 해준다. 비과세는 5배, 3배, 10배까지 해줄게 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좀 한 걸음 뛰어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거 지우죠? 이만한 토지가 있고요. 이만한 주택이 있습니다. 네, 비과세금 충족한 주택입니다. 자, 첫 번째요. 토지만을 지분 또는 분할로 양도를 합니다. 과세일까요? 비과세일까요? 토지만을 지분 또는 분할해서 팝니다. 이게 뭘까요? 비과세요? 과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옛날에는 부수토지라고 했어요. 근데 세법을 다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죠? 딸린 토지 이렇게 바꿨어요. 딸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팔리면서 딸려가는 토지를 비과세한다는 얘기지, 주택을 안 팔고 토지만 팔면 과세입니다. 자, 두 번째요. 건물만 지분 또는 분양한다. 죄송합니다. 이건 지울게요. 요건 지울게요. 건물만 분할해서 양도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형광펜 읽으시면 형광펜 읽으시면. 형광펜이요? 네. 이 건물만 분할해서 양도하면요. 건물이 일물 일건주의잖아요. 등기가 하나예요. 건축물이 하나예요. 그런데 분할했다는 얘기는
A 건물을 A 건물과 A-1 건물 두 개를 쪼갠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할해서 파놓으면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이왜 양도의 집이 투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한꺼번에 분할해서 양도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과세, 비과세요? 과세. 근데 이게 대한 예외 기준, 예외를 생각해 봅시다. 예외. 어떤 때는 지분, 토지만을 지분으로 팔거나 지분을 파는 경우가 없지만 분할해서 판다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비과세 되죠? 수용될 때요. 수용 또는 협의매수요. 시행령 15조에 있어요. 협의매수일 때는 비과세 되죠. 자, 건물만 분할해서 팔아요. 원칙은 과세가 맞아요. 하지만 수용, 협의매수로 간다면 비과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할해서 양도한다면 원칙은 과세예요. 하지만 수용, 협의매수로 간다면 뭐해라? 비과세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언제 취득해야 돼요? 사업인정 고시 전에 취득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 과세가 돼요? 이만큼 수용이 됐다고 합시다. 이게 한 평이라고 합시다. 한 평을 1억에 수용했다고 합시다. 이 땅이 100평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왕창 판다면 이 땅값만 얼마짜리예요? 100억짜리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땅값을 100억이라고 건물을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양도 차익 계산했더만 0.4가 나왔어요. 0.4 곱하기 101분의 101 마이너스 12에 상당하는 X값은 뭐예요? 이것은 이건 과세예요. 그죠? 고가주택에 걸렸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곧바로 과세입니까? 그건 아니죠. 또 뭘 해줘야 돼요? 조특법 77조에 따라서는 감면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감면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뭐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전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소득세법은 사업인정 고시 전에만 취득하면 돼요. 그죠? and 이게 혹시 취득 원인이 증여나 직계종에서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유과세 문제가 또 걸려요. and 뭐가 걸려요? 부당이상 부인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2년 이전에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X값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채권일 때와 현금일 때 차이가 있겠죠. 네. 대부분이 채권과 현금을 병행해서 줘요. 이게 감면도 생각해야 돼요. 자, 다시요. 이제 지분으로 판다고 합시다. 토지를 지분으로 양도합니다. 원칙은 뭐예요? 과세예요. 두 번째, 건물을 지분으로 양도합니다.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과 토지를 다 지분으로 양도합니다.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주택을 지분으로 판다면 독립적으로 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는요, 일시적 2주택 관련 내용을 설명할게요. 그 관련 내용이 몇 조가 있죠? 155조에 있죠. 뭐 제가 뭐 세법 많이 안다, 외고 있다는 걸 잘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때 굉장히 편해요. 자, 155조 1항은요. 1항이 일시적 2주택이죠. 일시적 2주택. 어떤 형태로는 이거 처음에 이렇게 표현 안 됐어요. 기존 주택이 있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매수 취득함으로써 집이 두 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증여 문제가 시작됐어요. 증여로 취득해서 어쩌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일시적 주택이 못 둔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없애버렸어요. A주택을 가진 자가 신규주택 B를 취득했다고 한다면 B를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자, A가 있는 상태에서 1년 이상을 경과한 후에 B를 취득해라. B를 취득한 때로부터 A를 기본적으로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그러나 해당 주택이 A와 B도 모두 조정 대상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A를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B를 취득할 때 조정 대상지역이었어요. 그럼 B를 취득할 때 A, B가 다 뭐예요? 조정 대상지역이라는 얘기죠. 이게 기왕에 지나간 2022년 5월 31일 날 개정된 걸 생각하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조정 대상지역 지금 현행 기준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팔아라. 그러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라는 얘기죠.
이게 예전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한다면 1년 내에 팔아라. 1년 내에 이사 가라. 1년 이내에 전입신고해라. 반드시 세입자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 2년을 한도로 해서 연장해 주마. 네, 그거만 있었나요? 배우사 5항 있죠. 집이 두 채 이상인데 모두 처분하고 하나만 남았을 때부터 보인연수를 기산한다. 기재부는 덩달아 취득 당시 조정 대상자는 그때부터 거주기간도 기산하겠다라고 했다가 싸게 삭제해버렸죠. 154조 5항 얘기 뭐예요? 이거죠. 주택의 보인연수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네, 그것은 꼭 그렇게 해서 표현 안 돼 있어요. 95조 4항에 따른다. 95조 4항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를 간다. 다만 90조 2에 따라 이율과세 대상인 경우로 한다면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된 거죠. 그래서 154조 5항은 지금 단순화됐어요. 그냥 95조 4항에 따른다. 그 다음에 1세 2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이 기존 주택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B를 취득해라. B를 취득하고 일반적인 몇 년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하지만 B를 취득할 때 A도 조정 대상자야 B도 조정 대상자이라고 한다면 몇 년에 팔아라? 2년 내에 팔아라. 그럼 비과세 줄게. 일반 취득이죠. 물론 경과하기 전 부칙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많죠. 2019년 12월 16일 이전 취득은 뭐 3년 적용해주고 이후 취득은 2년 적용, 1년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155조 1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55조 2항 설명을 할게요. 155조 2항이 기존에 주택을 가진 자가 상속을 받음으로써 불가항력적으로 집이 두 채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 주택 양도일 때만큼 뭐 해줄게? 비과세 줄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라는 일반 주택이 있고 B라는 상속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B는 반드시 어떤 주택을 해주겠게? 어떤 주택을 해줄게? 선순위만 해줄게. 선순위만. 그러니까 보, 거, 주, 최, 선이죠. 보, 망자께서 가장 오래 보유한 집을 선순위로 인정해줘. 그러면 집이 두 채 이상 어쩔래? 그러면 보유처랑 똑같잖아요. 뭐 어쩔래? 거, 망자께서 가장 오래 살던 집을 해당 주택에 선순위로 인정해줘라. 어느 집도 안 살았어요. 그럼 세 번째 주, 해당 주택에 돌아가실 살던 집을 선순위로 인정해라. 근데 어디도 안 살았어요. 그러면 최, 기준 씨가 가장 높은 집을 선순위로 인정해라. 그 다음에 선, 똑같이 101동, 102호, 202호, 302호, 죄송합니다. 101호, 102호, 104호, 104호 어쩔 거예요. 기준 씨가 똑같으면 어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고 주체선인데 이게 어디 한번 더 나와요? 어디 한번 인용을 해요? 시행령 167조의 3, 2항 2호를 꼽니다. 2호. 예. 해당 주택의 공동 소유 상태의 상속주택이라 한다면 150은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 상속주택인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공동 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순위를 따지지 말고 그 소유자로 보는 순위다. 155조 3항을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또 한 번 어디 나오냐면 1항에만 나와요. 1항에 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 개시일로 몇 년 내에 팔면 5년 내에 팔면 중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선순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 바꿨어요. 2013년 2월 15일 날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개정했냐?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현재 갖고 있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근데 부칙이 뭐라고 썼냐면 그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평선을 그어봅시다. 이날이 2013년 2월 10일입니다. 만약에 아버님이 상속이 개시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 A주택이고 이게 B주택이겠죠. 자, A주택 팔면은 곧바로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곧바로 비과세 되죠. 왜? A주택은 상속 개시 전에 2014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속되고 집을 취득했건 상속되기 전에 집을 취득했건 곧바로 비과세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이날이 2013년 2월 15일이 개정날이에요. 이날이 만약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때 B를 취득하고 이때 A를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B가 선순위 상속된 틀림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A를 팔 때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상속 개시 현재 A를 갖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많이 간과 들으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순위냐, 보고 주체 선을 적용해라. 그 다음에 양도는 일반 주택이 취득시기 언제냐? 2004 2월 15일 이후냐, 전이냐? 그 다음에 그 취득시기 현재 망자의 주택을 이미 상속을 받은 뒤냐, 앞이냐 따져야 돼요. 현행 규정 간단히 말한다면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일반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를 이제 갖고 있는 집만 보여줄게. 비과세 해줄게. 한 건 나가봅시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A를 안 팔아요. 이 B를 팔아요. 이게 선순위와 후순위 따지지 맙시다. 이 B를 먼저 팔면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선순위로 합시다. 예, 선순위를 먼저 팔아요. 비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150원 이하로 가져가면 이게 기존 주택이 뭐예요? 이게 신규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갭이 최소한 얼마 앞으로 떨어져 있어라? 1년 이상 떨어졌어라. B를 취득할 때 B도 A도 모두 다 조정 대상자를 한다면 현행 규정 B, A를 취득할 때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내에 B를 파는 비과세가 선행이 되겠죠. 그래서 150원 이하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속받았는데 상속받은 뒤 조합을 해주고 분양권이 없잖아요. 그걸 또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내 집이 내가 취득한 집이 조합을 해주고 분양권이 상속 개시에 조합을 해주고 분양권 상태였다. 완성일이 2000년 2월 15일까 뭐 해줘라? 해줘라. 하지만 증여받은 건 상속받은 건 안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고 기본 틀을 꼭 기억하셔야겠죠?